연말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다소 좀 이제 차익에 대한 욕구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요. 연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망주 3선 세 종목 콕 집어서 오늘 돈 잘 버는 증권맨에서 듣는다 얘기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황에 관한 얘기를 하고 오늘 관심주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연말에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2,600을 넘어서 잘하면 2,700도 한번 보겠다 이런 분위기인데 차익 매물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네. 2,700은 내년쯤에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백신 기대감 때문에 주가는 되게 이제 현실과 이 주식시장 인플레이션과 현실과 괴리감이 엄청 크죠. 지금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세는 글로벌리하게 지금 신고가를 계속 치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너무 좋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유동성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숨고르기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제 백신이 주요 회사에서 나오기로 한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들이 발표가 다 됐고, 이제 12월에 이제 백신 상용화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접종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이제 좀 주가에 다 반영된 상태거든요. 특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연말 되면 양도 차익 이슈, 자꾸 이제 워낙 유동성이 좋다 보니까 양도 차익 이슈를 잊고 계시는데 12월 되면 분명히 이 부분에 좀 수급적인 좀 부담감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야 기관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다고 하지만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같은 좀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이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연말까지 양도차익 이슈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은 좋지만 현금 들고 지금 막 주식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막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우리 항상 이게 개인 투자가들 똑같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약간 지금 숨 이렇게 고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게 성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연말에 좀 좋은 주식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에서 좀 편입이 되시는 그 종목들을 편입하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그런 시각에서 관심 종목을 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흥분하면서 살 자리는 아니고요. 좋은 주식들을 좀 찜해놓을 자리입니다.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으로 세 종목 가져오셨는데 첫 번째 기업은 어디입니까? 네, 현대모비스입니다. 모비스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지난번에 와서 이제 현대차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모비스를 말씀드린 가장 큰 이유, 올해 현대차, 기아차 많이 올랐거든요. 모비스 들어올렸죠. 네. 그렇지만 순환매 차원에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현대차가 올해 한 6월에서 7월, 8월 이렇게 랠리할 때 한 12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랠리할 때 시장에서 현대차를 땡겨 올린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친환경 부분에 대한 프리미엄 줬거든요. 기아차는 실적이 워낙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다 보니까 준 거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현대차 그룹의 3인방인 모비스 역시도 그런 프리미엄을 줘도 타당하다고 보고 있고 세 종목 다 좋아요. 그렇지만 순환매 차원에서는 현대모비스도 지금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후에 현대차나 기아차가 다시 움직인다면 현대모비스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간이고, 아시겠지만 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를 또 현대차 그룹이 개편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지금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각 지분의 30%씩을 다 순환출자 구조로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출자로 이런 구조를 끊어야 되고, 계속 이제 지배구조 개편돼서 항상 얘기가 나올 때 현대모비스가 최상단에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룹의 핵심적인 모든 그 신사업의 핵심적인 그런 사업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두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현대모비스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 실적은 내년 올해를 저점으로 해서 지금 아시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워낙 지금 미국 북미 시장의 그 실적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에 한 2조 7천억 정도의 그 예상 영업이익을 예상한다면 지금 10배. 물론 이제 전통 산업군으로 본다면 10배 이상을 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는 현대차, 기아차 올해 프리미엄 받았거든요. 친환경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 부분에서는 글로벌 2위거든요. 테슬라에 이어서 2위고, 물론 이제 하이브리드까지 포함되면 4위지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현대모비스도 그런 프리미엄 요인을 좀 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구간에서 우리 연말장에 너무 이제 그 변동성 나오는 구간에서 너무 이제 이렇게 그런 종목을 쫓아다니시기보다는 이런 종목 사놓고 기다리셔도 그룹 자체가 좋아지면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게 보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30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정도로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차 그룹 가운데서는 사실 조금 더디었죠. 이제 실적단이 좀 따라와주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전동 부분 이런 데 기대감들이 아직은 가시화 안 됐는데 편안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현대차 그룹의
현대 모비스를 첫 번째 기업 관심주로 봤고요. 다음 기업은요? 네. 예, 금호석유입니다. 금호석유. 앞서서도 이제 뭐 화학업종에 대해서 좋은 뷰 네.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화학업종의 굉장히 좋은 뷰의 어떤 주가의 핵심적인 사항은 국제 유가가 장기적으로 안정세고. 예, 이제 안정세가 아니죠. 계속 빠지는 하락세. 거죠. 오늘도 지금 외신 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연간 10%씩 국제 유가가 빠진다고 나왔어요. 네.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이런 원유를 생산해서 이런 물건을 만드는 화학업종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뭐 막 늘어난다기보다도 원가 자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싸지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계속 좋아지는 상태로 가는 거고요.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수요도 는다면서요. 네, 근데 예. 특히 이제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 네. 좀 보셔야 될 게 본업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합성 고무는 뭐 타이어코도 아시겠고요. 합성 수지는 이제 ABS, PS, 그러니까 자동차 내외장재라든지 산업용 필름 만드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지금 수요가 굉장히 타이트하거든요. 본업 자체가.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쇼티지가 날 정도이기 때문에 네. 본업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라텍스 MB 라텍스 원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니트릴 장갑의 원료가 되는데 글로벌 니트릴 장갑 수요의 한 80% 정도를 생산하는 그 나라가 말레이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현상이 있냐면 엄청나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태인데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발주를 넣으면 1년 6개월에서 2년이 걸려요. 와. 네, 제조업종 이런 일이 없고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예. 58%입니다. 이 제조업종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거 무슨 예. 바이오 회사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원료를 대고 있는 그 금호석유화학이 상당히 좀 더 앞으로도 향후에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글로벌 1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금호석유를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다 각자의 이제 성장 스토리가 있고 네. 되게 지금 다 좋은 건 맞지만 금호석유는 이 부분에 굉장히 엣지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글로벌 니트릴 장갑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뭐 그러면 이 코로나가 종식되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위생에 대한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기조적으로 유지된다. 특히 지금 중국에서 사실 장갑 그렇죠. 위생관념에 대해서 약간 뭐 이렇게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안정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니트릴 장갑 수요가 계속 증폭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업종의 그 니트릴 장갑을 쓰는 관련 업종의 어떤 사용량을 비교해 보면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1년에 한 100개 정도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개 미만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쪽 중국에서 지금 이 장갑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기조적으로 굉장히 좋을 수가 있고 그래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네. 어떻게 4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됩니다. 근데 네.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의미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전통적으로 화학업종은 4분기가 비수기거든요. 예. 이 시설 점검 때문에 공장 가동률을 많이 낮추는데 지금 공장 가동률을 낮출 수 없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워낙 타이트한 수급이기 때문에 그래서 4분기도 창사일에 최대 영업이익 기준으로 최대 영업이익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지금 실적을 예상해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한 4조 초반대라고 한다면 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특히 MB 라텍스 3위 업체인 대만의 그 대만 업체 같은 경우에는 PER을 한 15배 정도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트릴 장갑 만드는 업체들의 어떤 PER도 40배에서 60배 정도가 형성돼 있는 상태인데 금호석유화학은 지금 한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배, 7배면은 너무 싼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 준다고 하면 충분히 10배 구간까지 가는 그런 구간. 그렇지만 이제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잠깐 쉬겠죠. 그리고 나서 4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도의 어떤 실적 기조를 확인하면서 다시 좀 움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런 종목도 좀 연말에 좀 약간 조정받을 때는 좀 꾸준히 담아가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2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금호석유입니다. 워낙 뭐 업황이 좋은 상황이라요. 오른 거에 대한 부담을 충분히 떨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세 종목 오늘 준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요. 네. 네, 바디텍 메드입니다. 네. 뭐 지금 이 시점에 무슨 진단 업체를 가져놨냐 이렇게 의아하실 수 있는데 진단 업체는 포스트 백신 이후에 그 시장을 훨씬 넓힐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미리 공부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 백신이 나와서 이 진단 키트 업체들이 매출이 급감하는 게 아니라 백신이 나옴으로 인해서 새롭게 더 크게 형성되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좀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시장이 면역 여건, 그러니까 이뮤니티 패스포드라고 해서 백신을 다 맞게 되면
누가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출입국 같은 그러니까 외국을 방문한다든지 외국에 손님이 온다든지 아마 이제 국가적으로 아마 이제 백신 접종 유무를 분명히 확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백신의 접종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화항체 진단 키트가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게 되면 내 몸에 중화항체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지금까지 진단 업체들은 PCR이라든지 항체 항원 업체들은 글로벌리하게 뭐 몇백 개가 있습니다. 훨씬 많은데 이 중화항체 진단 키트를 만드는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FDA에서도 승인받은 그 진스크립트라는 회사가 이번에 11월에 중화항체 진단 키트를 최초로 승인받았는데 지금 바디텍 매드가 바로 이 진스크립트와 지금 중화항체 진단 키트를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회사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이제 거의 90% 이상 기술적인 큰 부분은 다 일치를 시켜놓은 상태고 올해 내로 이제 연말에 아마 이제 중화항체 진단 키트를 개발을 완료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상태고 특히 이 시장이 굉장히 신규 시장으로서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지금 차트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기술적으로 잠깐 말씀드리면 네. 올해 8월 27일에 이 동사가 상한가를 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어떤 이슈였냐면은 코로나와 독감의 콤보 키트 개발이 완료됐다는 그 기대감으로 그럼 4분기도 실적이 굉장히 좋겠구나. 그런 연율에서 하한가를 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12월 중으로 만약에 그 중화항체 진단 키트가 완료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뉴스가 그 이후에 아마 바로 FDA 신청. 왜냐면 이제 FDA나 각국 정부에서도 중화항체 진단 키트 승인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면 백신 맞았는데 과연 내 몸에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 또 코로나 백신 초기에는 맞고 나서 항체가 형성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또 어떤 그런 것들이 진단키트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 개발 완료가 되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바이디텍 매드는 좀 기존에 있는 진단키트 업체와는 좀 차별화된 느낌으로 갈 수 있을 것 같고 4분기는 창사 이대 최대 실적입니다. 지금 뭐 좋을 수밖에 없겠고 네. 내년도도 지금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1,000억에서 1,200억 정도를 예상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뭐 5천억대 초중반이고 글로벌 피어그룹이 한 20배 정도를 받는데 물론 이제 백신이 나온다고 하면은 프리미엄 줄 수 없겠죠. 그렇지만 중화항체 진단 키트는 거의 만드는 회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개발 완료가 되면은 프리미엄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뭐 전고점 정도까지는 그 이슈로 가지 않겠는가. 그 이후에는 아마 이제 매출 발생되는 걸 보면서 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목표가 한 4만 원 정도 전고점이고요. 손절가 한 2만 원 정도를 보시고 지금 조정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연말에 아마 이제 중화항체 진단 키트 개발 여부까지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으로 쭉쭉 오늘 관심 종목 세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휴, 세 종목 다 사고 싶네. 아울러 신영목 이사님이 또 말씀하지 않은 종목은 또 뭐가 있을까 들여다보고 싶은데 들여다볼 길은 없습니다. 방송 오실 때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메르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신영목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